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의 이민족,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고려라는 나라 500년의 역사가 있고요. 이 5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순서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정리가 돼도 고려 왕조 500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라는 나라 중심으로요, 당시에 중국은 송이고요, 송나라. 그리고 송나라 위에 거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초원지대 몽골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고려 북쪽에는 여진족이 있었죠. 남쪽에는 일본 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쳐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려에 침입을 했던 민족은요, 거란족입니다. 거란족, 처음 들어보시는 부족이 아닐 겁니다. 이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족입니다. 이 거란족은 처음에는 여러 부족들로 흩어져 있는 것을 거란족이 대통합을 이뤄내면서 요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발해를 무너뜨렸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에 와가지고 이 거란이 중국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가려고, 중국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막히냐면은 송이랑 우리 고려가 친하거든요. 친송 정책.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란이 송나라한테 전력 투구를 못해요.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려가 후방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고려부터 눌러놓고 송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게 거란족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총 3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1차 침입입니다. 1차 침입은요, 거란족의 소손영이라는 장수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대요. 그때 쳐들어오면서 했던 말은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송과 인연 끊어, 교류 단절, 그리고 우리 거란과 친하게 지내자, 이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 고려에서는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서희가 이제 나서가지고 소손영 장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거란과 친교를 맺기로, 친선관계를 맺기로 약속을 하고, 거란으로부터 강동육주, 압록강변에 있는 6개의 마을, 강동육주를 얻어받으면서 거란족은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1차 침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려가 강동육주, 땅을 얻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놀러를 안 가요, 거란족에. 그러면 거란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고려에서 1차 침입 때는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대 목종이 목종이 있었는데, 이 목종이요, 쫓겨납니다. 폐위를 당해요. 강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강조가 목종을 몰아내고 현종을 왕으로 앉히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고려 내부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데, 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다시 거란이 우리나라에 침공을 했습니다. 그게 2차 침입인 거죠. 이때는 우리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함락당하고, 현종이라는 임금은요, 나주로 피난을 가기도 했어요. 그 피난까지 갔는데 우리 고려의 현종이요, 거란에 직접 가서 거란 왕에게 인사를 올리기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친조라고 하는데, 이 친조를 할 것을 이제 약속하고 거란이 돌아갑니다. 그게 2차 침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려가 강동육주를 얻어받고 난 이후에도 한 번도 거란에 인사차, 교류하러 간 적도 없고, 현종이 친조할 것을 약속했으나 한 번도 친조하러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거란이 친조 약속도 안 지키고 강동육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없으니 우리가 준 땅 강동육주 돌려도 하고 쳐들어온 게 3차 침입인 거죠. 이 3차 침입 때는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 나오죠. 강감찬 장군이죠. 이 강감찬 장군이 기주에서 거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게 이제 기주대첩인 거죠. 우리 한국사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주대첩으로 거란을 격파를 하고요. 거란은 더 이상 우리 고려 쪽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 내부에서는요, 거란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북쪽에 있는 여진도 불안하다 해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 외곽을 튼실하게 하자 해서 나성을 쌓고요. 그리고 국경지대에는 철장성을 쌓습니다. 이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이후에 거란이 좀 잠잠해지다가 보니까 북쪽에, 우리 고려의 북쪽에 있는 여진이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려 쪽으로 이제 자주 침입을 하게 되는데, 거란족과 다르게 여진족은요, 기병부대입니다. 기병부대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 이 여진족을 막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윤관이라는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부대가 별무반이죠. 이 별무반을 조직을 해서 여진족을 몰아냅니다. 쫙 몰아내면서 그 동북 지역에다가 9개의 성을 쌓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동북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동북구성은 위치 논쟁이 좀 많습니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서너 개로 위치 논쟁이 많다 보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구나. 그런데 이 동북구성을 우리 고려에서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여진족이 계속 북쪽에서 돌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은 지 1년 만에 다시 돌려줘 버렸어요. 이게 여진족입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 간의 통합을 이뤄내게 되고, 그러면서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이 금은요, 송나라도 몰아낼 정도로, 송나라 공격해가지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냅니다. 그 남송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애들이 됐어요. 이 여진족은 금나라가 되기 전에는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었는데, 이제 금으로 강력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 고려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4대 관계. 그것을 수용했던 애들이 고려의 문벌귀족들이에요. 이자겸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을 비롯해서 문벌귀족들이 금나라의 4대 관계 요구를 수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묘청의 석영천동동이 일어난 거고, 진흥왕자 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진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 고려에 쳐들어온 애들이 거란족이었어요. 거란족은 우리나라에 총 3번 쳐들어왔댔습니다. 1차 침입은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의 친교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왔죠. 이때 활약했던 장군이 서희고요. 이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확보했다. 이게 1차 침입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침입은요,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우리나라 쳐들어왔구나. 개경이 함락당하고 나주로 피난 가는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은요, 귀주대첩 강감찬이죠. 그리고 귀주대첩 이후에 개경에는 나성을 쌓고 국경지대에는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진족은요, 윤관의 별무반이죠. 그리고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하지만 여진이 강해져가지고 금나라가 되면서 우리 고려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란과 여진을 정리했고, 다음 강좌 때는 몽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